남구 평생학습관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민주시민대학과 전문자원 활동가 양성과정,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33개 과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하공전 시설을 활용하는 3D 프린팅, 나도 소믈리에, 변화하는 미래 삶을 준비해보는 공감의 시대 공유의 경제, 웰다잉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등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남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미니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억 2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시는 올해 500가구에 200에서 500와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신청 세대에는 용량별로 설치비의 60%까지 지원하고 동일 단지에서 10가구 이상 단체 신청하면 10% 추가 지원합니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부착과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사를 해도 쉽게 해체와 설치가 가능해 일반 가전제품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물러 위반하지 않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의 주요 위반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노인정 등의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군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접수받는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화재에 취약한 대형 가스 저장 시설과 지역 에너지 공급 시설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주 발생하는 대형 화재에 대비해 재난 발생 우려 시설물을 자체 점검해 미비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한 후 시와 군구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행합니다. 합동점검반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할관청에 처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가 청년 차검 희망 스타트 사업 3, 4호점 입주 대상자를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 희망자로 2월 말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주 선정자에게는 시설 리모델링비 1,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차료 50% 등을 지원합니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인천 최초로 변종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재운 사거리와 용일 사거리 주변을 청년 창업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방범진단과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금융기관 등 현금 다액업소를 찾아 CCTV와 출입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업소 대표와 종업원들에게는 날치기 등 절도 유형을 숙지시키고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인천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대목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각 군구와 협조해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동인천 청과시장,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22곳 인근 도로 주차 허용 구간에 한해 2시간까지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석바위 시장과 송도 역전시장, 송현시장 등 3곳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9시 등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의 이열주차나 허용 구간의 주차 등 질서 문란 행위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라며 주차 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설 연휴를 맞아 14일에서 18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성묘객을 위한 설 연휴 특별 수송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 확대, 교통 편의시설 점검, 성묘객 편의 제공 등의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는 평시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고속버스는 36대를 증편해 154대를 208회 운행하며 시외버스는 8대를 증편해 701회로 횟수를 늘립니다. 또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6일과 17일에는 심야 시간에 인천 지하철과 경인 전철, 공항철도를 추가 편성해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확대 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119를 누르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이나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약국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연휴가 시작되는 15일에서 18일까지 전문 상담원 4명을 충원해 15명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병의원과 약국 안내 문의가 하루 평균 631건으로 평상시보다 4배 이상 증가했고 오전 7시에서 9시에는 시간당 100건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 안내는 119뿐만 아니라 120 미추홀 콜센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인천 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설날인 16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동암초등학교와 인천 가족공원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전면 통제 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나머지 연휴에는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 진입을 탄력적으로 통제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성묘객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하대가 평생교육원 한국어 관자를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만남으로 몽골에서 온 난딩에르덴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온 윌리엄 학생 등 3명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모로코 출신의 수엘라 학생 등 2명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몽골과 태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소식입니다. 남구 구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를 비롯해 보드게임과 함께하는 역사교실, 동화 속 캐릭터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이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구석기 시대 등 인류의 발달 과정을 담은 역사 수업이 한창입니다. 잠시 뒤 아이들은 카드를 펼쳐놓고 보드게임을 진행합니다. 카드에 적힌 건 조금 전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런 보드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일정 과정을 이수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배운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주변에 아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어머님들이 힘을 합쳐서 책을 잘 읽는 어머님은 책을 읽어주시고요. 저는 학교에서 자격증 딴 게 있어가지고 또 자격증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봉사하게 됐어요. 남구엔 모두 12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구의 1동 1도서관 사업으로 각 동마다 구립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겁니다.
각 도서관들은 동화 구연을 비롯해 동화 속 캐릭터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 지역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각 동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수업 내용과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앞두고 성수 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쪽파를 폐기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채소류 46건과 과일류 19건 등 모두 80건의 제수용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79건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했으나 쪽파 1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즉시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거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큰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겪은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회담을 통해 이러한 마찰을 없애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오늘은 중국 사드 관련 경제 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조치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인 방문객 수가 급감함에 따라 관광 수입이 크게 감소했고요. 숙박업과 면세업 등과 같은 관광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 중국인 방문객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약 7조 45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 조치 수준은 대상 국가의 교역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왔고요. 경제 조치를 당한 국가는 교역국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과 같은 교역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유사한 정치 분쟁 사안을 두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과 대만과 같은 주변국의 경우 중국 외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경제 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유사한 형태의 경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업과 수출 등 관련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특정 교역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장려하고 중소면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서 정치 분쟁 리스크로 인한 부실기업 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